안녕하세요. 커리어 컨설턴트이자 국내 최초의 활동 전문가 환희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스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스펙에 집착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스펙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펙 중요하죠. 물론 스펙이라는 게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어떤 신호이론으로 작용을 해요. 나는 이렇게 유능합니다. 라고 하는 노동 경제학 이론인데요. 문제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느니라고 정작 자신한테 필요한 스펙을 쌓을 시간이 없거나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시간은 스펙에 집착하는 이유를 좀 짚고요. 다음에 제가 진짜 스펙을 좀 쌓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펙에 집착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생 시절의 관성 때문에 스펙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책을 좀 빌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왜 하버드생들은 바보가 되었는가예요. 저자가 이제 윌리엄 데레저 위츠. 이름 어렵네요. 그냥 저 윌리엄이라고 할게요. 근데 윌리엄이 그 고스펙의 명문대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남들이 좋다는 대로 대학을 가고 또 스펙을 쌓고요. 소위 말하는 학점, 언어, 대외활동, 보기 좋은 스펙들로 가득 차죠. 그래서 슈퍼피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윌리엄은 이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가 움직이는 대로 하는 똑똑한 양으로 좀 비난하죠. 그들의 겉을 자신감이죠. 거짓된 자신감을 벗겨내 보면 그 안에 두려움, 불안, 좌절, 목적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결국에 IQ가 높은 바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 목적 없음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굉장히 맞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택의 주체를 말해요. 선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는 뭐 의사 되고 싶다가 뭐 다음 달 되면 나 저기 법의학 법 전문대학교 가볼까? 학교를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수시로 진로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으니까 취업에서도 이제 똑같이 살다 보니까 남들이 좋으니까 대기업, 남들이 좋으니까 공기업,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공무원,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전문직. 이 얼마나 그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문제는요, 취업 시장에는 그 문제는 정원이 초과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상담 사례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국내의 그 국립대학이죠. 국내 좀 유명한 국립대학을 다니는 친구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스펙이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계속 장학금으로 다녔으니까 학점은 당연히 좋았을 테고요. 그다음에 뭐 토익은 910점이었고 뭐 관련 스펙들 많았어요. 근데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떨어진 거 아니? 좀 유명한데 한 10군데 썼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보다 그 지원자들이 경쟁자들 스펙이 더 좋아서요. 제가 스펙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정원 초과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3명을 뽑게 되면요. 3명을 뽑게 되면 어, 100명, 뭐 10,000명이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3명을 뽑을 때 이 3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면접 과정을 치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스펙도 있으면서 뭐예요? 자기 목적 의식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엔 최종 면접 서류는 다 합격했어요. 그 친구도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최종 면접에서 결정적인 동인이 없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동인이 예전부터 어떤 진로를 끌고 갔던 친구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원 초과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성대로 스펙을 쌓는 것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데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벅이라는 영양과 동물이 있어요. 이 스프링벅은요, 얼마나 빨리 달리냐면 시속 80km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막 빨리 다니니까. 근데 얘네들이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마리가 뛰는 이유가 사실은 새로운 풀을 먹기 위해서 이제 풀을 찾아 뛰는 건데, 다른 애들은 계속 따라가요. 근데 얘네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엔 풀 때문에 뛰는데 나중에는요, 뛰는 거 자체가 목적이 돼요. 뛰는 거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멈추질 않는 거죠. 네, 아프리카에는 이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물가도 있고요, 낭떠러지도 있고 절벽도 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절벽에서 못 살아납니다. 자, 우리 취준생들하고도 좀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중에 스펙 좋은 사람만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 입시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학 입시는 이지망 있었죠. 그리고 그 차점자들이 붙죠. 그러니까 여기 그 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처음엔 떨어졌는데 여기 붙은 애가 더 좋은 대학에 가버린 거예요. 일지만 두 개를 해서. 그러면 여기 저원 비니까 대학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차점자 붙여주잖아요. 기업은 안 그래요. 취업은 안 그래요. 취업 시장은 100명을 모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적 합성이 100명이 되지 않으면, 만약에 30명만 있으면 30명만 뽑아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면 그냥 현재 인원들 일을 더 시켜요. 돈 더 주고. 그 생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스펙만 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 죽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요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벅의 무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 스펙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친 안정의 추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일 하고 싶어요, 안정적인 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안정적인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음 빙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거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얼은 거예요. 호수가 뭐 한 100m 정도, 수심이 100m라고 칩시다. 근데 요쪽 얼음판에는 한 100명 정도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요쪽에는 뭐 한두 명만 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타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저기 100명이 타고 있는 곳이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 가요.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기가 더 안전한 거예요. 두 사람이 타니까 그 얼음판이 하중을 지탱하는데 이쪽이 더 훨씬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합의된 거짓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단지 그뿐이에요. 자, 요 얘기를 취업시장하고 제가 연결한다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결국에 어떤 직종이 좋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직종은 더 이상 철밥그릇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요, 우리가 많이 안 하려고 했던,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일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직업들이 영업을 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내 길은 영원할 거야, 철밥그릇이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루빨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펙에 집착하는 이유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들을 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표, 목적 없음, 목표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관성은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정은 해야 되고 열정은 있고 노력은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난 성실한 사람인데 예, 쏟을 곳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요. 그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에 되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 되돌아오게 되는데 되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펙 중에서 가장 무서운 스펙이 뭔지 아세요? 최강의 스펙? 네. 최강의 스펙은 나이예요. 나이. 나이. 그래서 저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뭐 화석 선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졸업 유예하거나 뭐 휴학하거나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엔 제일 느린 것 같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요 말은 정말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스펙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공부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공부하는 건 배웠지만,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는 어쩌면 이제 내가 무슨 분야로 나갈 거야 라고 진로를 잡은 친구들한테도 해당돼요. 난 앞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한테도 해당되는데 이게 1번 항목하고도 이어져요. 관성, 학생 때 관성하고도 이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학 입시를 준비하듯이 취업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입시하고 취업은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대학의 목적은 뭐예요? 대학의 목적은 명예예요, 명예. 그러니까 학생이 스펙을 쌓고 뭐 어디 올림피아드 나가서 수상 받고 공모전에서 뭐 하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예, 어학 점수 높고. 근데 기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업의 목적은 대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기업의 목적은 뭐냐면 돈 아닙니까, 돈.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학교 공부할 때 하던 어떤 학습 습관이라든지 그 과제 접근 기술을 취업할 때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죠. 자, 요걸 좀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책에서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돼요. 도서관에 가서 책에서 답을 찾고 그대로 이제 뭐 암기하거나 외우거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 나가서는요. 기업에서는요. 그게 돼요? 그러면 뭐 매출 두 배로 올리는 방법이라는 책을 읽으면 두 배로 그 다음 달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고 이 그 기업 경영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복잡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답을 찾고 교과서에서 학습하는 방식대로 살아온 방식 관성대로 준비를 해요. 스펙도 마찬가지로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로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학창 시절 때 가졌던 실력하고요. 사회에서 실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그걸 인지를 못하니까 학창 시절의 실력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그게 어학 점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학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펙에 집착하는 이유를 먼저 이렇게 촬영하게 된 겁니다. 결론은요, 목적을 가지고 자신한테 적합한, 그러니까 오버 스펙이 아니라요, 자신한테 적합한 온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멘트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자유인이고 또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얻는 활동은 여러분의 권리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활동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많이들 행복한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